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그래도 미국장이 빠졌던 거에 비하면은 잘 버텨주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저의 뷰는 아직은 연휴 전까지는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부 종목들, 일부 섹터들은 오늘 또 양봉이 달리고 있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굳이 우리가 연휴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에 과연 베팅을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우리가 연휴 동안에 이 PC 물가지수 미국의 PC 물가지수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 실적 관련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풍향계 역할을 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호재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을 갖고서 지금 매수 주문을 버티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 9월 달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나름대로 그 성장 섹터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이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또는 일정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또 나름대로 좀 편입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수익 기회를 계속해서 좀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매크로 주변 환경들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시가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가 최근에 저항받을 수 있었던 가격대를 또 시가로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 달려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고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당분간은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미국의 국채금리, 뭐 10년물이나 2년물 뭐 이런 장단기 채권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또 게다가 또 이 미국 정부의 그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또 해소가 된 상황도 아니고요. 또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도 헝다 쪽 관련해가지고 정말로 이런 디폴트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휴의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지금 우리가 베팅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몸을 좀 사려두자. 그리고 나서 연휴 끝나고 나서 전략을 다시 잡으시더라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쇼 방송의 원칙상 매일 한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되는 또 구조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현재 제가 1등이기는 하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 미국장 하락한 거 보고요. 간당간당하겠다 이렇게 좀 손발이 좀 땀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원래 제 목표가 이번 달에 SY로 최고가 수익률 1등하고 수익률 1등하자 해서 이관왕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 이렌시스죠. 이렌시스가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김준호 매니저님 이렌시스 급등해서 이전에 제가 IC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진짜 IC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관왕은 좀 아쉽게 물 건너갔지만 이번 달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 대비해서는 좀 선방하지 않았을까. 지금 현재 누적 목표 수익률이 제가 알기로 한 50% 지금 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아무튼 다음 달 또 저희가 이번에 룰이 조금 다시 한번 변경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종목도 이 과대낙폭주 그리고 성장성이 앞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편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편입하기 전에 이번 달 수익 확정한 종목들 리스트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덕산하이메탈, 뭐 SY, 클리오, 대한제당, 히림 뭐 이런 종목들 결국에는 제가 개별 이슈,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아니면은 뭐 인플레이션, 이 슈가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편입을 해가지고 또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수익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 또 있고요. 자, 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신도 그렇고 유신은 사실 다음 날 바로 상한가를 갔었는데 제가 이 다음날 방송에서 리뷰를 할 당시에 이미 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11%밖에 수익을 챙기지를 못했지만 이 종목도 바로 당일날 25%까지 또 급등을 했던 또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이고요. 뭐 EGK특도 마찬가지로 또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었는데 저는 항상 주식은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팔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변동성과 방향성이 나한테 유리했을 때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오늘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방향성과 변동성이 좀 맞지 않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아직까지 매수가 밑에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아쉽게 파라다이스가 어제 손절가 터치돼가지고 한 7에서 8% 정도 손실이 누적 수익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한 60 몇 %의 누적 수익률이 기록을 했었는데 한 7, 8% 정도 손절이 되다 보니까 내려왔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연휴 이후에 이 중국 단체 관광 재개 수혜 업종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저는 보유 관점 유지해도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9월 달만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손절을 좀 짧게 잡아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리뷰할 종목들 제가 어제 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밴드 내에서도 밤 늦게라도 자료들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뭐 아직까지 참고 안 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바로 편입할 종목은 과대낙폭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가는
600원이고요. 종목명은 퓨런티어라는 기업입니다. 자, 오늘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이런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게다가 이 자율주행 쪽 관련해가지고 뭐 며칠 전에 이제 BMW가 독일 당국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독일 내에서 이 레벨 3에 대한 이런 허용을 좀 받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율주행 허용을 좀 받았다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자율주행 쪽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현대 기아차도 이 레벨 3가 탑재된 이런 자동차가 또 뭐 연내 또는 그 출시에 대한 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큰 장점은 제가 뭐 성장주도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도 줍니다. 그렇죠? 성장성을 담보로 지금 주가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인데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경쟁사 대비해서 뛰어나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자율주행 차량 이 정밀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엔드 오브 라인 EOL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후공정 검사 장비인데 이쪽이 상반기에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부분들에 좀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매출 비중도 기존에 이제 30%까지 올라왔지만 앞으로 이 엔드 오브 라인 이 후공정 검사 장비 쪽 관련해가지고 이쪽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EOL이라는 거는요. 이제 후공정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카메라 이물질이나 빛번짐 그리고 왜곡 등 이런 공정을 수행을 하는 후공정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선택한 이유는요. 사실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뭐 로봇도 일부 종목도 올라가고 있고 뭐 자율주행 섹터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선은 이런 반등장이 나왔을 때 먼저 움직이는 섹터가 만약에 성장 섹터 또는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양 LG 이노텍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뭐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이 고객사를 다소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율주행 센서 소프트웨어 및 내재화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자율주행 센서 그리고 평가 토탈 솔루션 제공하고 있는 뭐 패스트 플랫폼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모빌아이와 같은 기업들하고 협의에 또 하고 있다라는 또 잠재적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물론 큰 비중은 조금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소량으로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좀 자료를 보면서 추가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센시 카메라 핵심 공정 솔루션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라이다 조립, 뭐 검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EOL 후공정 검사 장비 쪽뿐만 아니라 뭐 액티브 얼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보시면은 카메라의 화상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미지 센서와 렌즈의 마이크로미터급 정밀 조립 공정 장비 어떻게 보면 이제 토탈 솔루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테마 또는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가격 경쟁력 또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퓨런티어가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고객사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현대모비스, 뭐 앱티브라는 회사 그리고 뭐 이런 LG 이노텍, 뭐 이런 삼성전기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전기차 쪽 관련해가지고 한번 뭐 이런 소재 쪽이나 뭐 장비 쪽이 뭐 작년부터 뭐 올해 상반기까지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았었는데 사실 이 레벨 3에 대한 이런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 뭐 테슬라의 뭐 이런 FSD 관련해가지고 성장성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차 산업 내에서도 이 자율주행 관련된 산업의 성장성이 뭐 연평균 제가 봤을 때 다른 일반적인 자동차 시장의 성장률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뭐 연휴 동안 이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 뭐 유가가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국채 금리가 조금은 조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씩 완화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해소가 될 때마다 이 성장주들이 저점에서 매수세가 붙으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보통은 시장 상황에 맞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경제를 보고 산업을 보고 기업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차트를 보더라도 탑다운 방식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국의 뭐 국채 금리에 대한 이런 차트를 보고 전반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휴 끝나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는 않겠지만 꼭 오늘 한 종목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좀 편입을 했다.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도 뭐 스토캐스틱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야 뭐 이런 K선이 D선을 또 골든크로스가 조만간에 나와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거래량이 최근에 장대 항봉을 한번 땡겼을 때 거래량이 급증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음봉이 달렸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그 전 거래일의 거래량 대비해가지고 절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거래가 급감하면서 기술적 조정이 나왔지만 만약에 수급 붙는다면은 다시 한번 또 장대 양봉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잠재적인 상승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질문 주세요.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퓨런티어 이 자율주행차 종목은 이제 이 종목은 며칠 전에 상한가를 돌파를 했다가 갑자기 푹 죽어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못 올라오고 있다가 오늘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이제 그때 상한가를 친 내용이 뭐였는지, 이 퓨런티어가 상한가를 잘 안 치는 종목인데 그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상한가를 쳤는지 그것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뭐 사실 저는 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요, 뭐 이슈도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보통은 우리가 보조 지표라는 부분들 보시면 대부분 후행성이라고 나타나고 있고, 뭐 차티스트나 아니면은 뭐 펀더멘탈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펀더멘털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으로 서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차트도 보고요, 펀더멘털도 상당히 중요하고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율주행 쪽 관련해 가지고는 뭐 올 연말쯤 되면은 다시 한번 뭐 현대나 기아 쪽 관련된 뭐 레벨 3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거래량도 전일 거래량 대비해가지고 지금 12시 42분을 지나고 있는데 거래량이 한 122%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상승 파동의 초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 1차 목표가는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1차 목표가는 31,8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약간은 깊게 잡아둘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룰이 다음 달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룰이 쪽 일부는 또 있기 때문에 손절을 조금 깊게 잡아놓고 손절가는 2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